본체를 봤을 때는 역시 새 거가 좋죠. 새로운 걸 보니까 이쁘다고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55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방문 샘플링 때 사용했던 민용 그라인더의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그라인더 DF641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민용 그라인더를 사용한 목적성이 저희 원들 요청하셨을 때 방문 샘플링 해드릴 때 기존에 있는 그라인더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제가 그라인더를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그라인더인데 저희가 광배전부터 약배전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약배전은 당연히 미분으로 가서 그라인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인딩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버거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칼날이 맞닿을 정도까지 돼야 추출이 되는 단점들이 보여서 이 그라인더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DF642랑 민용 그라인더 이 두 개 모두 엘로치오에서 구매를 했고요. DF642의 설명을 드리자면 전 모델 DF64 개선 모델인데 DF64랑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DF64는 에스프레소부터 브링까지 가능하고요. DF642는 에스프레소에 집중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F64는 앞에 디스플레이가 없고 터치 패널이 없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에스프레소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럼 DF641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블랙을 사고 싶었는데 화이트밖에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설명서 들어있고요. 안타깝게 다 영문이어가지고 영어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라고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엘로치오 이제 머신 할인 쿠폰 들어있네요. 이제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후퍼통은 대략 220g 정도 들어가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로우퍼는 후퍼통을 제거하고 여기에 장착을 하고 푸시를 해서 안에 있는 잔량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징컵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조금 정전기가 많을 거라 예상은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조금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도징링 이거는 이제 원두 포토필터 바로 받아서 튀지 않게 사용하라고 이걸 패키지에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대부분 많이 따로 구매하시는데 블로우퍼는 대략 뭐 2만원, 3만원 그리고 도징컵은 만원에서 2만원 도징링은 뭐 브랜드마다 다른데 저렴한 거는 뭐 만원 미만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돈 굳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체 같은 경우는 DF64랑 다르게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제 상업용처럼 원샷, 투샷, 그 다음에 프리버튼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칼날 자체가 아래 칼날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라인더는 위 칼날로 분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위 칼날을 돌려가지고 0점을 맞추는데 그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위 칼날을 풀러야 청소가 가능하다. 그럼 다시 재결합할 경우 0점을 다시 맞춰야 된다. 하지만 이 그라인더는 칼날이 아래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위 칼날 빼고 아래 칼날 고정이니까 청소하고 바로 결합하면 동일한 분쇄값으로 추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해 볼 건데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의 스펙 기본적으로 들어봤을 때 민용보다 확실히 무거워요. 민용은 스펙상 5.6kg로 표기가 돼 있고 이거는 스펙상 7.8kg로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이걸 구매한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휴대성 때문에 구매했는데 조금은 무거울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성능만 좋다 그러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 우선 64mm 플랫버 64mm 플랫버는 어찌됐건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튜닝 킷이 있잖아요. 그래서 SSP 버도 호환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웨이브 버도 호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도 이 그라인더 칼날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라인더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후퍼통 사이즈에 몇 그램 정도 들어가는지 측정을 해 볼게요. 맥스 360까지 400은 무리네요. 세팅 방법은 또 정말 간단한데 원샷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원샷 꾹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5초니까 0.1초 단위로 조절이 돼요. 투샷 누르면 늘어나요. 반대로 원샷 누르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저장하고 싶으면 가운데 버튼 누르면 세팅은 끝납니다. 투샷 또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그라인더로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민용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DF642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출하려고 준비한 원두는 저희 블렌딩 중에 33도란 블렌딩이고요. 에티오피아 2종, 워시드랑 내추럴 섞인 거고요. 약배전이기 때문에 민용이 조금 버거워했어요. 그래서 이 원두를 준비했고 제가 추출해보고 맛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용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약배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닿을 때까지 써야지 추출이 원활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추출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칼날을 계속 내가 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날 수명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모델을 구매했는데, 우선은 지금 칼날이 닿기 전 1분쇄도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원두는 20g 사용할 거고요. 추출 전에 린싱 해주시고, 그리고 20g 사용할게요. 잔량 고려해서 조금 더 많이 넣었고요. 그라인더 돌려주시고 투입을 해주세요. 분쇄 시간은 대략 17초 후반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잔량은 블루오퍼 때문에 거의 0.1g 정도인데 정확히 20g 맞춰주시고 40.7g 나왔고 17초 나왔거든요. 분쇄도가 이제 거의 1까지 갔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보다 되게 빠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쇳소리가 나거든요. 쇳소리 안 나고 칼날이 닿고, 그래서 닿을 때까지 해야지 추출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추출해 볼게요. 제가 현장 방문 샘플링 할 때 이제 분쇄도를 많이 바꾸는데, 그럴 때마다 이 친구는 한 번 더 이제 분쇄도를 바꿔야 되는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원두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칼날이 맞닿는다는 건 결국에 칼날에 소모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추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40.3g에 27초. 세팅은 맞출 수 있어도 결국에는 칼날이 맞닿았기 때문에 조금 사용감을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제가 이걸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약배전을 처음으로 추출해 볼게요. 근데 이것 또한 결국에는 분쇄도가 많이 얇아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처음 써봐서 저는 15 정도로 맞춰보고 한번 분쇄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략 8초 정도 걸렸고요. 15로 했을 때는 지금 40g에 18초 나왔고요. 그래서 10 정도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약배전은 우선 한 9초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잔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3g 했는데 지금 잔량이 한 0.6g? 지금 40g에 33초. 지금 분쇄도가 1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민용이랑 동일한 수치값으로 가려 그러면 분쇄도를 더 굵게 가야겠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원두 이제 미분으로 더 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배전도가 낮은 것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는 맛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추출해서 에스프레소로 가지고 왔고, 제가 느끼는 거는 DF642로 추출했을 때는 크레마가 조금 더 진하고 성분감이 많이 나온다, 육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민용으로 했을 때는 확실히 칼날을 맞닿고 억지로 추출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묽게 추출됐다. 크레마 색깔만 봐도 이제 DF642가 조금 더 진하고 이제 민용이 조금 더 연하게 추출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맛을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제가 추출한 거는 DF642 추출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민용 그라인더 먹어볼게요. 이건 진짜 확연히 차이가 나요. 제가 먹기에는 DF642는 밸런스가 되게 좋고 산미가 라운딩해서 먹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과일톤이 많이 나왔고, 과일톤 중에도 블루베리 아니면 청포도 쪽이 많이 나왔고, 에스프레소 먹기에도 부담이 되게 덜했어요. 왜냐하면 단맛이 많이 맞춰줘서. 근데
민용으로 이제 제가 그라인딩 했을 때 먹어봤을 때는 산미가 너무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청사과, 그다음 레몬글라스가 많이 느껴져서 조금 자극적이고 뒤에 애프터가 되게 짧아서 워터리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칼날이 크고 발열이 적은 DF642가 더 밸런스가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그라인더 써봤는데 제가 느낀 장단점은 기본적으로 DF642는 에스프레소에 진짜 적합하다. 그래서 약배전, 강배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느꼈고, 분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추출의 용이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정용이지만 그래도 상업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느끼는 상업용에 약간 적합한 거는 많이 안 나가는 품목 원두들, 예를 들어서 디카페인,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워퍼가 새 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딱딱해요. 누르는데 조금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잔량이 조금은 있다, 민용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블로워퍼를 세게 하다 보니까 원두들이 날린다,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진짜 가정용이든 업소용, 서브용으로는 진짜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게는 기존 거보다 좀 나가지만 그래도 이제 샘플링 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샘플링이라는 거는 우리 원두를 평가하는 시간이 딱 그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그라인더로 할 때 맛 표현이랑 이 그라인더로 할 때 맛 표현이 너무 다르니까 조금 더 상업용에 가까운 맛 표현인 것 같아서 고객한테 맛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라인더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전 이게 정말 마음에 드니까 이제 이걸로 많은 거래처 돌아다니겠습니다. 많이 팔아보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